미국 시장은 앞으로 한 3, 4년 동안에 저희는 최소 50% 올라갈 거다. 미국 시장이 50% 올라가면 한국 시장이 그거의 절반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매년 10%씩 올라가는 구간이 2년 정도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리 작게 봐도 20%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길게 보면은 3년 오르고 끝나는 거 아니고 2028년에서 2030년까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그게 지금 앞으로 1년 동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미국 증시, 중국 증시, 한국 증시, 일본 증시를 한번 보시면은요, 정말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선 이제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미국 증시가 지난 11년 동안에 얼마나 올랐을까요? 100이던 게 33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30%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연간 복리로 계산하시면 11.5%예요. 이거는 뭐 지금 우리 기억하시지만 우리 금리가 4%대가 떨어진 게 언제예요? 한참 됐잖아요. 11년 넘었죠. 예. 그때 그 예금 안 하시고 그냥 S&P 500만 사 놓으셨으면 복리로 11%대인데 이자보다 훨씬 높았잖아요. 그렇죠. 예. 대출 받아서 이득이네. 그러니까. 그랬었을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중국이 2014년, 15년 확 튀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된다. 중국이 뜬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으로 갔어. 근데 문제는 그때 뜨고 나서 어쨌든 간에 11년 동안에 얼마나 올랐을까요? 중국이 21% 올랐습니다. 연간 1.8% 올랐습니다. 그러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뭐 근데 중국 뭐 투자를 우리가 얼마나 했겠어요? 많이 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중국 투자보다는 한국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진짜 열불이 나는 거는 이제 한국 시장과 일본 시장을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일본 시장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11년 동안에 S&P 500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정말요? 네. 니케이 225가 11년 동안에 255.8% 올랐습니다. 연간으로 12.2% 올랐습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물론 환율이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40% 정도 빼셔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나 오나 200% 오는 거죠. 그러면 뭐 수익률이 한 10% 나온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화를 예화로 바꿔가지고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23.7% 올랐습니다. 연간 CAGR 2% 올랐습니다. 1.8% 2%의 차이. 자, 이게 제가 10년 내내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엄청난 공격을 많이 받기도 했었지만 미국 시장을 투자를 하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미국 시장은 10년 주기로 봤었을 때 차트가 그렇게 나오는데 차트는 딱 한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만 빠져나와 있으면 된다. 10년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근데 중국은 차트를 보시면 그 2년 훅 쳤을 때 요때 들어가서 다시는 안 했어야 되는 거죠. 반대네요. 반대죠? 그죠? 그래서 10년 중에서 9년은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 중국은 그 10년 중에서 1, 2년만 하는 거고 그게 모멘텀 시장과 펀더멘탈적인 시장의 차이입니다. 근데 똑같이 한국과 일본도 지금 그런 모습이었어요. 일본도 주식 투자를 그래도 그 10년 안에 한 절반 이상은 해야 되는 거죠. 빠지는 구간 몇 년, 올라가는 구간 몇 년, 빠지는 구간 몇 년, 올라가는 구간 몇 년. 근데 한국 시장은요, 딱 보면은 확 튀었던 때가 언제냐면 2017년부터 2018년 딱 1년 요때. 그리고 또 2020년 바닥에서 2021년 고점. 그 딱 1년 반. 그럼 총 그 11년 사이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 타이밍 딱 그 두 번. 그거 두 개 더해봤자 2년 반이에요. 굉장히 짧네요. 네, 그게 모멘텀 투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샀다 팔았다 하는 투자 전략을 펴다 보면은 그게 참 투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제가 올해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고 올라가는 구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되게 희망적인 얘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을 좀 덜 하시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미국 시장이 살아 있어야 돼요. 미국 시장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은 그건 다 도로면 깡이에요. 여기 위에가 죽어버리면.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좋을 거다. 네. 우리가 그 얘기를 해드리는데 미국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한 3, 4년 동안에 얼마나 올라갈 건가? 저희는 최소 50% 올라갈 거다. 예, 그렇게 아까도 얘기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이 50% 올라가면 한국 시장이 그거의 절반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암만 못해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매년 10%씩 올라가는 구간이 2년 정도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리 작게 봐도 20%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보는 거고요. 미국 시장이 또 세큘러 사이클로 봤었을 때 저희는 길게 보면은 뭐 그냥 3년 오르고 끝나는 거 아니고 2028년에서 2030년까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아까 뭐라 그랬죠? AI 사이클이 2030년까지 2%씩 더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 경기 침체 없이 쭉 간다. 이건 뭐 너무 좋은 상황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튀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한번 무너지면 같이 무너졌다가 또 다시 막판에 또 튀겠죠. 이런 식으로 모멘텀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시장이 앞으로 최소 2년, 길게는 5년 가까이 좋은 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5년이 미국 시장이 좋다면 그 중에 아마도 1년 정도는 최소 좋다. 네, 최소. 그래서 그게 지금 앞으로 1년 동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요 정도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시장도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를 투자 안 하고 일본을 투자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일본은 그냥 일본대로의 어떤 매력이 있어요. 왜 그 매력이 있냐면 일본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니케이 225가 사실 반도체 지수보다 더 매력이 있게 보여요. 그만큼 이제 고점을 완전히 뚫었어요. 그래서 그 고점을 보고 있으면은 지금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컵 핸들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인데 일본도 똑같이 보여주는 게 그 컵 핸들 차트가 니케이, 일봉, 주봉, 월봉 세 개가 다 컵 핸들 차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센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이게 딱 튀기 시작했는데 이게 앞으로 3년 동안에 50% 올라갈 수도 있어요. 미국이랑 똑같이. 예.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죠. 근데 그 종목을 어디서 잘 고르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보면은 매력도가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연간 한 10% 정도의 자기 자본 이익률을 창출하거든요. 그럼 연간 1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10%씩 하면 딱 그 50%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종목이 중요한데 일본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뭔가? 대표적으로 전기차와 반도체 관련된 부품. 그래서 이제 전기차로 들어가면 이제 패나소닉 같은 회사가 있고, 니덱 같은 회사가 있고, 히타치 같은 회사가 있고요. 이게 또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랑 AI와 연결돼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 프로 예, 이쪽이 지금 당연히 일본 회사를 하나 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이 살아날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쪽으로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어드반테스트 이쪽으로 우리가 이제 장비 회사들을 또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가지 않는 한 이쪽은 계속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그만큼 미국이 밀어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국이 좋으면 훨씬 더 바로 영향을 받는. 예. 그렇게 좀 보시고 일본에 대한 투자를 하면 좋겠는데. 일본 투자는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요. 일본이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의 일본 시장이 얼마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한 4%, 한 5%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1990년도에는 얼마였을까요? 예, 44%. 10분의 1이 된 거죠. 네,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일본은
지금 뭐 지금 현재 대비해서 앞으로 2, 3년 동안에 꾸준히 좀 올라가는 장이 나올 것 같다. 근데 대신에 이제 종목 선별만 잘 하시면 그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다. 근데 대신에 일본은 아무래도 환 헤징이 항상 좀 필요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경쟁력을 얻은 부분이 결국 엔이 약세로 가면서 수출 쪽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중국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이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중국이 거의 총체적 난국인데 마지막 쓸 수 있는 총알이 제법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거를 화려하게 앞으로 2, 3년 동안 쓴다. 그리고 망가진다. 그래서 지금 파는 게 아니고 그 2년 동안에 중국 시장이 확 튈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같이 또 튈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부터 2년 동안에 확 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발 위기가 터지면 확 빠지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다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또 미국이 밀어주니까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의 어떤 구조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저희가 계속 기다렸던 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쓰느냐 하는 부분인데 펀디멘탈적으로는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중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부채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부실 채권이 너무 많이 늘었고 또 은행권의 예대 마진이 너무 많이 줄었고 부실 채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산업 성장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쓴 거죠. 예를 들어서 화웨이가 OS를 하려고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수율이 낮은데도 엄청나게 돈을 퍼붓는 것처럼 그 퍼붓는 게 다 중국 정부가 넣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중국의 대부채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터졌던 이유가 대부채보다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빠지니까 터진 거죠. 근데 아직은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대부채보다도 한 0.7조 달러 더 많아요. 근데 요즘에 FDI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갔단 말이에요. 직접 투자가. 그럼 직접 투자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는 돈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FDI가 줄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current account,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상수지 부분이 자꾸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면 그거는 이제 외환보유고는 줄고 대부채는 늘고 그러면 이제 터질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여유가 있다. 그래서 그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재정을 쓰기에는 채권을 막 발행해서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힘들죠. 왜냐하면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금리 많이 떨어뜨렸는데 걱정하겠죠. 다 안 될 수 있죠. 그럼 뭘 해야 되냐? 통화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지막 카드인데 그 통화정책 카드를 쓰는 부분이 결국은 M1 증가율, M2 증가율이고 지준율 인하고 금리 인하입니다.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그림 아닌가요? 안 좋지만 이게 유동성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또 한번 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언제 빠져나와야 될까 하는 부분을 걱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아직까지는 이 AI 사이클로 생각하신다면 그냥 미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전히. 왜냐하면 이 AI 사이클에서 얼마의 돈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효율성이 바뀌고 또 얼마나 그 시장에서 1등을 하는 것이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미국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신흥국 시장이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과거에 1950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때가 미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갈 수 있다면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상승이 오는 중국 자산 그리고 한국 자산 이때 잘 빠져나오셔야 된다. 그리고 미국 투자를 계속 늘려가시는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저야 제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맡기시면 좋겠죠. 해외 쪽을 투자, 특히 미국 쪽에 투자를 대부분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와 AI 사이클과 연결되어 있는 이 IT 쪽은 뭐니 해도 미국이 1등이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 꼭 하셔라.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려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투자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는 거지 투기 수익률이 폭발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와 함께 꾸준히 앞으로도 투자를 하신다는 마인드로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시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